그럼 전당대회 현장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는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규 기자.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당초 7시에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오후 7시 개표가 완료되고 당선자 발표가 시작될 거라고 공지가 됐었는데 현장 상황이 조금 늦춰지면서 조금 개표 상황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당선자 발표가 임박하면서 체육관 안의 열기도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마지막 정견 발표가 끝난 뒤 대의원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후 6시 40분쯤 투표가 마무리됐고 개표가 선언됐습니다. 모두 7,5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최종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함께 취재해온 정치부 이형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 최대 관심사는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일 텐데요. 그동안 비박계 후보들이 2차에 걸친 단일화를 이루면서 4파전으로 구도가 정리가 됐고요. 친박계 후보들은 단일화 없이 모두 완주하게 되면서 비박계 후보 1명과 친박계 후보 3명의 대결 구도로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당권 경쟁은 범친박계 후보 3명과 이 비박단일 후보 1명의 다대1 구도가 됐습니다. 애초 출마를 선언했던 정병국, 김용태 의원이 차례로 단일화하면서 이 주호영 의원이 비박 단일 후보가 된 건데요. 그런 만큼 비박계 표는 이 결집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에 반해 친박계는 이정현, 이주영, 한송교 의원이 완주하면서 이 표가 분산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를 우려해 친박계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높게 나왔던 특정 후보로 새몰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박계가 어느 정도로 표를 결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도 후보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데요.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지역구인 호남에서,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경남의 지역구를 둔 만큼 PK 지역 지지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한성교 의원은 수도권 출신의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표몰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비박 단일 후보인 주호영 의원은 지역구인 TK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가늠하기 힘든 수도권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도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권 경쟁이 대혼전 양상을 보이는 데다 총선 참패 책임론과 비박 단일화 여파, 그리고 친박 비박계의 물밑 지원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보일지 변수가 많은 만큼 막판까지 결과는 예측 불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여름 휴가철이 겹친 시기에 열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실제 지난 7일 실시된 선거인단 예비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20.7%로 지난 2014년 전당대회보다 9%포인트나 낮았는데요. 투표 참여가 저조할수록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론조사 응답자 1명이 선거인단 10표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처럼 낮은 투표율, 이번 전당대회 판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애초 전당대회 날짜가 8월 9일로 정해졌을 때 리우 올림픽과 이 휴가철이 겹치기 때문에 흥행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선거인단 투표율 20.7%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악은 피했습니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서청원 의원이 이 당권 경쟁을 벌였을 당시 투표율은 29.7%보다는 낮았지만 이보다 앞서 황우여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 2012년 투표율 14.1%보다는 높게 집계된 겁니다. 특히 경북이 31.6%, 대구가 20.7%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친박계는 친박 후보를 전폭 지지하기 위해 힘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고, 비박계는 TK의 지역구를 둔 이 주호영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 싸움이 승패를 가른다는 이 분석도 나오고 있어 친박, 비박 양계파의 새 결집의 수준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 전당대회 룰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기존의 집단 지도 체제를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둘 사이 차이점은 무엇이고 새 지도부 선출 방식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기존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표를 받는 순위에 따라 1위가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최고위원이 되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됩니다. 총선 참패 이후 위기에 빠진 당을 바로 세우고자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정비한 겁니다. 이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 가운데 표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1명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은 별도로 뽑힙니다. 여성목 한 자리를 포함해 최고위원 4명을 뽑는 경선에는 모두 8명의 후보가 나와 겨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없던 청년 최고위원을 뽑기로 해 현재 2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투표는 7대3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이 같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진행된 대의원 투표 결과와 합산해서 잠시 뒤 당선자 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번 전당대회부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이번에 청년 선거인단까지 별도로 꾸려서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번 최고위원 경선의 판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1명을 비롯해서 최고위원 4명과 이 청년 최고위원 1명을 각각 뽑게 됩니다. 여성목 한 자리를 포함한 이 최고위원회는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친박계 조원진, 이장우, 함진규 의원과 이 비박계 강석호, 정문원 후보, 중립 성향의 정용기 후보가 겨루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비박 강석호 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친박계는 2명의 최고위원을 낼 목표로 새몰이를 해왔는데요. 같은 충청 출신의 이장우, 정용기 후보가 지역표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조원진, 함진규 후보가 우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원외 인사인 정문원 후보가 예상 밖의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듭니다. 여성목 최고위원은 비박 이은재 의원과 친박 최연애 후보가 각축전이 치열한데요. 청년 최고위원은 유창수, 이부영 후보의 맞대결로 승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참패 이후 와해된 당 지도부를 재건하고 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그런 상징성 있는 행사입니다. 새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지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라든가 앞으로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결정된 새 지도부는 총선 참패 이후 위기에 빠진 당을 정상화하고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당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개파 청산과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강조해 왔는데요. 범친박 이정현 의원은 개파를 불문하고 철저한 능력 중심을, 이주영 의원도 개파에 기대지 않는 중립성을, 한성규 의원은 개파에 기댄 잡상인은 손을 떼라고 일갈해왔습니다. 비박 단일 후보 주호영 의원은 총선 참패에 책임 있는 친박 패권주의에 대한 퇴장을 명해달라고 강조해왔는데요. 모두가 개파 청산을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당권 경쟁이 개파전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어느 쪽에서 당대표를 내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는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청 관계는 후보 4명이 강조하는 점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종속적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할 말은 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한편 이 집권 여당으로서 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성공을 거두도록 뒷받침해 이 정권을 재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당청 관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차기 대권을 노리는 대권 잠룡 등의 경쟁 구도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당대회 발표가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전당대회가 이제 당선 결과 발표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될 텐데요. 과연 당심과 민심 어느 후보를 택하게 될지 지금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